여러분, 식사 후 30분이 건강의 황금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노화 속도, 소화기 건강, 혈압, 심장 기능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반복하는 어떤 습관들이 당뇨병, 고혈압, 위장 질환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혹시 오늘 점심 드시고 바로 이 행동 하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식후 30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4가지와 식사 후 10분만 이곳을 두드리면 기억력이 2배로 좋아지는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식후 30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첫 번째는 눕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식사하시고 나서 아우 배부르다 하면서 바로 소파에 누우시진 않으세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 왜 그럴까요? 식후에 바로 눕게 되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면서 속쓰림, 더부룩함, 심하면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위산이 올라오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니 소화도 안 되고 체중도 늘게 되는데 나는 밥도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하시는 분들 중에 식사 후에 습관처럼 눕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예전에 밥 드시고 나면 습관처럼 소파에 누우셨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더니 병원 진료로 역류성 식도염이란 진단을 받으시고는 그 후로 식사 후에 최소 30분은 앉아 있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는 의자에 앉아서 등을 세우고 차분히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걷는 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끼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이 훨씬 덜 피로하고 속이 편해진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2번째는 과일 먹기입니다. 어머님들, 식후에 디저트로 과일이 당연한 코스처럼 되어 있어 과일로 입가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식사 후에 곧바로 과일을 먹는 건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겐 꽤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상태인데 여기에 당이 많은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이 더 급격히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섭취하면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트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참외, 수박, 포도, 바나나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꼭 식사 후에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드시거나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것이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식후 30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3번째는 흡연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식후에 담배 한 대 피우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건 정말 꼭 들으셔야 합니다. 밥 먹고 나면 한 대 피워야 속이 풀리지 이런 말 예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습관처럼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습관이 건강에는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 후에는 위와 장 같은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몸이 소화를 도우려고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기관에 필요한 혈류 공급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리고 혹은 식후 피로감이 심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식후 흡연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무려 10배 이상 증가시킨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즉 그냥 담배 한 대가 아니라 심장을 위협하는 폭탄 한 개를 밥 먹고 바로 터뜨리는 셈이죠. 건강을 위해 끊는 게 가장 좋지만 당장 금연이 어려우신 분들은 최소한 식후 1시간 이상은 참아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식후 30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네 번째는 커피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입가심도 되고 나른한 몸을 깨우는 느낌 때문에 하루 루틴처럼 행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하지만 너무 진한 커피를 식사 직후에 마시게 되면 우리 몸속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음식을 통해 들어온 영양소들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빈혈 증세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몸은 음식에서 철분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폴리페놀이 그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밥 먹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어지럽고 기운이 빠진다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속이 약하거나 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식후 커피 한 잔이 속쓰림, 구역감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커피를 즐기시더라도 식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 가볍게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대신 식사 직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소화를 도와주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식후 30분 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습관 5번째는 양치질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양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333 양치법이라고 해서 밥 먹고 나면 3분 안에 양치를 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이는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신맛이 강한 과일을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입안의 산도가 높아지면서 치아 표면을 감싸고 있는 범랑질이 잠시 약해지는데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약해진 범랑질이 칫솔의 마찰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미국 치과협회나 메이오 클리닉 같은 세계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식후 30분은 지나야 침이 산도를 중화시키고 치아가 다시 단단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구르트, 이온 음료, 탄산음료, 냉면, 오이 냉국, 레몬, 사과 등 산성을 띠는 음식을 드신 뒤에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양치하시는 게 오래도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찝찝하잖아요. 그럴 땐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주시면 입안의 산성도를 낮춰주고 음식 찌꺼기도 어느 정도 제거되니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 할 만큼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요. 그러니 식후 30분, 딱 그 시간만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사 후에 10분만 이곳을 두드리면 기억력이 2배로 좋아지는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식사 후 몸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분주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종종 뇌 건강은 뒤로 미루기 마련인데요. 소화도 중요하지만 노년기엔 뇌혈류도 챙기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후 10분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주는 습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귀 뒤를 가볍게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손끝으로 귀 뒤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 톡톡 두드려 주는 것이 전부인데요. 이 부위는 경혈 중에서도 뇌로 연결된 혈관과 신경이 밀집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사 직후는 혈류가 소화기관 쪽으로 몰리는 시기이지만 이 자극을 통해
머리로의 혈류도 함께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릴 때는 강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아이 등을 토닥이듯이 가볍고 일정한 리듬으로 자극해 주세요. 양쪽을 번갈아 가며 1분 정도씩 총 2분에서 3분 정도만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혹시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끝 대신 부드러운 마사지 도구를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식후 졸음 방지와 집중력 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몇몇 분들은 식곤증이 줄고 머리가 맑아졌다, 기억이 또렷해진 느낌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무엇보다 좋은 건 이 습관은 특별한 장소나 도구 없이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출 중에도 식탁에 앉은 채로도 잠시 산책 나가서도 할 수 있어요. 매번 거창한 운동이나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내 손으로 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생활 속 루틴이 되는 것입니다. 귀 뒤 자극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노년의 뇌를 깨우는 아주 쉬운 시작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단 한 끼라도 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단 하루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쌓일수록 몸도 반응합니다. 매 끼니 후 식탁에 앉아 두드리는 이 몇 분이 장기적으로 나의 기억력과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내 기억력,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다면 이 루틴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렵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도 챙기고 뇌도 챙기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발 마사지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발바닥 각 부위가 신체 부위에 상응하는 반사구를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은 물론 피로가 풀리고 여러 가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발 마사지를 하실 때는 한 부위를 5분 이상 하는 것은 좋지 않고 부드럽게 쓸어주듯이 하시면 되는데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최대한 부드럽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 마사지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 훨씬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발과 발목까지 로션을 충분히 발라주시고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발 앞쪽 튀어나온 부분 사이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용천혈인데요. 여기는 만성 피로가 있으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를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용천혈을 시작으로 아래로 쓸어주세요. 이 부분이 신장, 방광입니다. 5번에서 10번 정도 쓸어주세요. 이제 발가락부터 아래로 내려갈 텐데요. 이 부분은 머리로 엄지발가락을 시작으로 발가락 윗부분을 풀어주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은 발가락 기둥 부분을 각각 풀어주시는데요. 이 부분은 목과 눈, 귀가 좋아집니다. 엄지발가락 옆쪽 부분은 코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쭉 풀어주세요. 그러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엄지발가락 아래 통통한 부분은 갑상선이고 그 옆쪽은 승모근입니다. 밑으로는 폐, 규관지입니다. 이 부분은 왼쪽은 신장이고 오른쪽은 간이에요. 갑상선 아래 여기서부터가 위, 십이지장, 췌장 이런 소화기관으로 특히 당 수치가 높으신 분들 여기 췌장 부분은 많이 만져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바닥 중안에 푹 들어간 이 부분은 장이라고 보시고
넓게 쓸어주시면 좋습니다. 발 뒤꿈치 부분은 생식선으로 피부가 두꺼우니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통통 쳐주시면 됩니다. 발바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발등에 발가락 사이사이도 풀어주시고 복숭아뼈 주변과 아킬레스건 주변도 쓸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주먹을 살짝 쥐어서 발목 앞부분을 쓸어주세요. 여기가 림프절이라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니 꼭 기억하셔서 풀어주세요. 매일 꾸준히 하시면 발이 가벼워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찾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콧부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볼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둥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